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9명이 추가되면서 한 달 만에 한 자릿수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진주와 사천시는 거리 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소와 돼지 등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이 밀양의 축산농가에서 잇따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 SM타운에 대해 운영 주체인 SM 측이 위탁 관리 방식에 위법성이 있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이끌 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위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의 확진 환자는 9명으로 지난달 5일 이후 35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 환자 수가 다소 줄고 있긴 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9명,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5일 이후 한 자릿수 확진은 35일 만입니다. 지역별론 양산 4명, 창원 3명, 진주 2명으로 발생 지역과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말 진단 검사량 감소와 지역별, 업종별 핀셋 방역 효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파티룸 11곳이 적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었고 개학 뒤 초중 고등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되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확진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25분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서 지난 4월 러시아 철 당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2회 접종한 이력이 있으나 확진된 경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김해 씨는 최근의 감소세를 감안해 오늘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반면 진주시와 사천시는 16일까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더 연장해 방역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7.5명으로 경남도 기준에 따라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 또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일 창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는 없었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허성무 창원시장은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주로 소와 돼지 등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이 밀양의 축산 농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들은 살처분하고 함께 키우던 다른 소들도 도축해야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10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밀양시 삼낭진읍의 한우 농가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농가에서 키우던 소 6마리가 이종 법정 가축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감염됐습니다.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들은 모두 살처분되고 감염된 소가 나온 해당 농가의 다른 소들도 사실상 모두 도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축산당국은 처분되는 소 비용을 농가에 보상해주고 있지만 농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감염이 발생한 축사는 방역을 이유로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농 수순을 밟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100번 해준다가 우리는 장문이 일사고 이게 안 되고 걸린 손 보내면 괜찮은데 지금 새끼들 좀 23마리 있거든요. 저 어린 것들 보세요. 병원에 생을 보내요. 최근 3년 동안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경남의 농가는 모두 27곳. 이 가운데 밀양이 16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밀양에선 올해만 농가 8곳에서 발생한 상황. 농가들은 백신 접종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백신 안 하는 건 좋아. 안 하는 건 좋은데 걸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무조건 전체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전체 감염률이 낮으니까 백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밀양시는 해당 지역의 축사가 밀집해 감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소독 차량을 이용해서 주변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약과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번 주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축사문을 닫아야 하는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일부 내륙에 약한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한편 창원에는 3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까지 실효습도가 35% 내외로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아서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일부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기온 비슷하며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 13도, 함안은 12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0도, 밀양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1도, 진주는 12도 안팎을 보입니다. 한낮 기온 진주 21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 문화복합타운 SM타운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SM 측이 처음으로 언론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M타운의 위탁관리 방식에 위법성이 있고 또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창원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SM타운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SM타운 플래너가 논란이 되고 있는 SM타운 개관에 대한 입장을 처음 언론에 밝혔습니다. 시행자 창원시와 맺은 관리 위탁 방식에 위법성이 있다고 창원시 감사실이 판단하고도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SM타운 시설에 공연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인데 관리 위탁 방식을 변경하면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위법성 문제는 창원시가 먼저 스스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갑자기 위법하지 않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법률 자문 결과 변경된 협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시행자가 창원시에 SM타운을 기부 체납하고 시설 관리는 시행자가 운영사에 위탁하는 방식에서 시설 관리를 시가 직접 운영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바뀌었습니다. 공유자산의 조건부 기부 체납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지난해 상반기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운영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차가 납니다. 시설과 장비가 완비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SM의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SM이 오히려 콘텐츠 제공 계획을 밝히지 않아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턱대고 개관부터 하면 적자가 계속될 텐데 정상적인 운영이 될까요? 시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MD 계획이 바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시행사 운영법이나 하고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관하는 데는 최대한 6월 안에. SM과 창원시는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창원시는 개관 전까지 SM이 협조하지 않으면 시행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로 시설을 채우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가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청구한 SM타운 조성과 공영주차장 기부 체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등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SM타운 조성과 공영주차장 기부 체납과 관련한 8건의 문건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정보 전부를 민간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이라고 단정해 비공개 결정한 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이끌 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7명의 위원도 선임됐는데 이 선임된 위원이 전부 남성인데다가 교수와 경찰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권력이었던 경찰권 일부를 자치단체가 맡는 자치경찰.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청소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남경찰의 7분의 1인 1,100여 명이 자치경찰이란 이름으로 시민 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경찰과 지방자치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 도민 중심의 민생 치안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경정 이하 인사권과 감사권, 징계 요구권을 갖는 데다 자치경찰 예산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주요 사건 사고와 현안도 점검합니다. 경남도지사와 도의회, 경남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7명이 초대위원으로 선임됐고 도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는 2달여 동안 시범 운영을 하면서 경남형 자치경찰의 밑그림을 그리고 관계기관과 세부 사항도 조율합니다. 먼 미래의 발전된 완성된 형태의 자치경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 인선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태 위원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던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7명의 위원이 경찰과 법조계, 학계 출신 인사로만 채워진 데다 여성 위원과 인권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원 내서문화의 집 별관 준공식이 오늘 오후 내서문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군북 법수 일반산단 기업투자협약식이 오늘 오후 함안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사천향교 춘계 석전대제가 오늘 오전 사천향교에서 펼쳐집니다. 초등 북스타트 책꾸러미 전달식이 오늘 오전 거창 아림초등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창녕미술협회 주관 미술기획전이 오늘 오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합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들어 3개월 이상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고 75%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사천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체에 경상경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로 고용 인원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전기와 상수도 요금 등 경상경비 일부를 차등 지원합니다. 하동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군수서 한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하동군은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율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어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과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세우는 한계대학의 퇴로 마련과 지역 공유대학의 확대, 국립대 역할 강화와 같은 정책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운영 위기의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정책의 대전환과 중장기 고등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울경 지역의 대학 입학생 감소 추이가 심각해 10년 전과 비교해 부산은 18%, 울산은 9%, 경남은 25%가 각각 줄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로 관련 서류를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의 컨설팅과 기술 지원, 마케팅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대학과 연구소 등은 오는 14일까지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문재인의 확실한 계승자로서 대선 승리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란 글을 올려 사실상 대선 경선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6월 중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김 의원은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 어떤 인물들이 대선 주자로 나서느냐가 흥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허성모 창원시장은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해 7일 밤 늦게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8일 수박 판매 행사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시장 비서실 관계자가 보건소에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할 시장이 행사는 참석하고 자가격리를 한다는 위험한 발상을 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3대 이사장에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남해 출신인 이용표 이사장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안전 중심, 예방 중심, 기술 중심, 사람 중심의 경영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최근 예비 창업자 10명과 뉴스타트 창업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예비 창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최대 1,000만 원씩 창업 자금을 지원받고 경영, 고용 개선 컨설팅, 창업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인 가야뜨를 사용할 농가와 업체를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받습니다. 현재까지 55개 업체와 농가에서 약 80개 품목이 상표 지정을 받았으며 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업체는 포장 박스 제작과 택배비, 이 경나물 내 가야뜰관 입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1일 화요일 경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